발언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9월 22일에 실시되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증인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 및 자료의건 간사 선임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양당 위원님들께서 각각 한 번씩 의사 진행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의제를 올리기 전에 오늘 사전에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 회의에 앞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뭐 그냥 토론 시에 하시겠다면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석준 의원님. 네, 예, 오늘 이렇게 또 그동안 미뤄왔던 간사 선임의 건을 올린 거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가 간사 선임을 우리 당에선 분명히 나경원 의원을 이렇게 추천을 했고 이미 다 간사 역할을 하실 거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무슨 표결에 비춰갖고 마치 그 나경원 의원을 부결시킬 수도 있다라는 그 괴소문들이 돌고 있어요. 그게 사실인지 오늘 이제 조금 이따 밝혀지겠지만 만약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나경원 의원이 간사로 선임이 안 되고 또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여당이 일방적으로 엉뚱한 생각으로 부결시킨다면 이거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누래가 없는 폭거가 될 겁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그 삼권 분립이라는 그리고 사법부 재판 독립의 원칙이라는 그 절대적인 어떤 헌법 원칙이 지금 여당 지도부에 의해서 심지어 대통령실에 많은 이런 분위기가 그걸 부정하는 듯한 느낌이 돌아서 온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예? 권력이 선출된 권력이 있고 간접 선출된 권력이 있다고 하면서 간접 선출된 권력인 사법부는 직접 선출된 입법 권력의 밑에 있다라고 아주 단언을 하고 있어요. 과연 그런가요? 우리 헌법을 공부하시고 또 법정에 서셨던 우리 판사 역할을 하셨던 우리 추미애 우리 위원장님, 이건 아마 입장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절대 우리 사법부와 입법부는 행정부와 함께 삼권 분립, 동등한 존재와 균형을 할 같은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겁니다.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직접 선출 권력도 국민들에게는 아래에 있다. 그럼 국민들을 보셔야죠. 자기들을 지지하는 일부 사람들만 보고 착각을 하신다면 군주 민수라고 했죠.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화가 나면 배를 뒤집어 엎을 수도 있습니다. 임금이 배라고 하면 바로 배를 띄우기도 하고 배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건 국민입니다. 국민들의 마음, 민심을 거부하고 민심을 무시하고 이러한 폭거 이어서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나경원 우리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우리 간사 반드시 선임해 주실 것을 우리 동료 여당 의원님들께 당연한 것이면서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안이 일어날 거로 몰랐어요. 우리 당에서 추천한 우리 증인 참고인들이 10명, 20명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분들 왜 하나가 되는 겁니까? 오늘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간사 선임에 한 건 올리고 또 이렇게 또 증인 참고인 추가 출석 안건 올린다 해서 이거 정말 대단하구나. 민주당이 그랬구나. 그래서 참 아침에 전 추진하면 되고 이게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역시 이런 거를 보니까 기가 막히네요. 우리가 요구한 증인 참고인은 한 명도 없고 오히려 여당에서 그동안에 좀 공부를 그래야 되는 거 빼드렸던 질문을 또 이렇게 다시 질문을 이렇게 또 해봐라 이런 거 있어요. 제발 이렇게 맙시다. 우리 나경원께서 냉정히 보고 계시고 거짓말 하신 거야 지금. 여러분들은 이세명 나경원 바꿀 때 모든 것이 여러분 뜻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세상은 결코 특정 정치 세력에서 자기되지 않습니다. 민심을 제대로 살리고 민심을 제대로 만들고 민심을 거짓말. 거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발언을 정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꿀 때 나경원, 홍석준 추천 이 세 명이잖아요. 자, 의사 진행 발언 네 명이 아니라 서영교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으로 하실 건가요? 예,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네. 서영교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노상원 수첩 이야기를 한 정청래 당대표 발언을 향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 그렇게 노상원 등 불법 비상계엄 조직에 의해 빠져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 처음 오신 날 초선은 가만히 앉아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 법사위장에서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해 청문회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숨져 죽어간 최병 수사 외압 관련해서도 저희가 청문회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하게 투쟁해와 끝내 윤석열은 파면되었고 김건희는 감옥에 갔습니다. 대한민국에 이게 맞습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작자가 대통령 부인이라고 하는 작자가 그런 일을 벌이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바로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 법사위에서 발언 이 도중에 법사위에서- 끼어들려면 위원장한테 협조를 구하세요.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진 은신처에서 5천만 원짜리 돈다발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돈다발을 해체하고 증거를 숨겼어요. 이자들을 불러다가 청문회를 하자는데 그거 안 된다고 방해하는 게 맞습니까? 건진 은신처에서 5천만 원짜리 돈다발이 비늘에 똘똘 말아가지고 증거로 왔는데 수사 규칙 14조, 11조, 4조에 원형 보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와서 원형 보전이 아니라 해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 대한민국 검찰이 감옥 간 윤석열을 또 벌보고 보존하려고 보호하려고 그렇게 조작하고 은폐하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청문회 하자는 거 아닙니까? 입법 청문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쪽에서 더 증인 참고인 요청해서 증인 참고인 더 넣자고 했는데 왜 거짓말을 합니까? 나경원, 곽규택, 송석준 추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받아들이자고 하는데 뭐가 문제이죠?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송원석의 발언 그리고 나경원 의원의 발언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여야를 떠나서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내라는 전부 다 확실히 단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윤 어게인을 외친다면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법사위에서 단호하게 해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은 각각 한 명씩 하자는 건 우리가 하기 된 게 없어요. 오늘 좀 중요하다 이거가 의사진은 토론의 기회에 발언 기회를 많이 드릴게요. 토론으로 들어가시죠. 의사일정 들어가시고 토론 기회를 드릴게요. 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 증인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 및 철회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9월 22일 실시되는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 출석 요구한 증인 및 참고인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변민선, 노정웅을, 참고인으로 양홍석을 추가로 출석 요구하고 증인 신의호에 대한 출석 요구를 철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경원 의원님. 예, 전체적으로 이번 증인 채택에 대한 문제점을 좀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번 증인 채택은 국힘에서는 모두 45명을 채택했었으나 신청했었으나 지난 기일에 3명밖에 채택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3명을 추가로 채택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봤자 저희는 45명 중에서 6명이 채택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신청한 23명은 모두 채택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채택률 6%대 100%, 위원회의 운영이 심각하게 편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국회는 수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이 청문회를 빙자해서 수사를 하겠다라는 속내를 거침없이 내놓고 계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지금 뭐 말씀하신 것을 보면 증인과 참고인 채택에서 편향됐다. 뭐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등이 요청한 사람들은 다 받아들여졌고 국민의힘에서 요청한 사람들은 일부만 수용됐다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추천된 분들도 상당 부분 걸러졌고 채택이 안 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아마 각 의원실별로 다 뭐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저희가 지금 이번 입법 청문회를 하는 것은
지난번에 입법청문회에서 확인됐던 관복권 띠기 사건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보여주는 종합 세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복권 띠기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심도 깊게 들여다봐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고, 특히 그날은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다 나가셔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이 관복권 띠기 사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도 못 하셨습니다. 아마 그 얘기를 계속 문제 제기를 하셨죠. 그러니 이번에는 관복권 띠기 사건에 집중해서 심도 깊게 확인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입법청문회가 진행이 되는 것이면, 증인과 참고인은 관복권 띠기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다시 보명 신청했다는 분들 보면 관복권 띠기와 무관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추가로 저희가 오늘 안건 처리하는 분들이 관복권 띠기와 관련된 분들, 그리고 참고인 역시 관복권 띠기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어떤 부작용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전문가, 뭐 이런 정도를 저희가 수용해서 협의해서 처리하면 충분히 입법청문회가 폭넓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의 과정들을 다 들어엎고 갑자기 오늘 이제 와서 편향적이다라고 얘기하실 것은 전혀 아니다, 앞뒤가 다른 얘기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동욱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제가 웬만하면 발언 안 하고 싶은데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민주당이 계속 주장, 이 의사 진행에 관해서. 첫 번째, 간사가 없어서 당신들 협의 못할 대상이 없다라는 얘기들을 하시고, 두 번째, 우르르 나가서 논의를 못했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 전제를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봐야죠. 왜 간사가 없습니까? 간사를 선임 안 해주니까 없는 거죠. 그래 놓고서는 간사가 없어 협의 못한다는 얘기를 자꾸 하면 말이 되지 않는 얘기고요. 두 번째, 우르르 나간다고 자꾸 그러시는데요. 좋습니다. 왜 우르르 나갑니까, 저희가? 위원장님의 의사 진행이 너무나 편향적이고 저희들에게 무슨 기회를 안 주니까 저희도 더 이상 항의할 길이 없을 때 우르르 나가는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매번 우리 여당 간사께서 저희가 나가서 우리끼리 다 얘기했다 그러고 나중에 폭넓은 논의를 했는데 왜 지금 와서 이런 자꾸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법사위를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조용하시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자, 송원석 저희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라는 분이 대한민국 이직들 한꺼번에 한날 한시에 모아서 다 묻어버리면 좋을 텐데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두 개가 지금 비교가 되는 얘기입니까?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들을 한날 한시에 절반의 주권자를 모아서 묻어버리면 좋겠다 그랬어요. 원내대표하고 교육연수원장 다르다고요? 다르지 않습니다. 이거는 징계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발언한 자체가 이게 징계의 문제입니까? 그래서요, 이런 발언, 대한민국 유권자의 절반을 묻어버린다는 이런 정당이 무슨 원내대표가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발언을 씁니까? 그것도 국회 본회의 중에서 혼잣말 한 거 잘못했다 그랬잖아요. 혼잣말 한 거를 CCTV 돌려서 찾아내요. 자, 대한민국 5천만 절반 묻어버리는 거 잘한 거예요? 예,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5천만 절반 묻어버리는 거 잘한 거예요? 자, 조용 좀 시켜주세요. 왜 제가 말은 마음에 이렇게 떠듭니까, 항상? 조용 좀 시켜주세요. 자,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5개 재판을 받다가 재판이 정지가 됐어요. 이거 지금 제대로 된 나라 맞습니까? 법원이 중단시켰어요. 그런데 민주당 지금 뭐라고 합니까? 법사위원장, 입법부, 법사위의 대표이신 법사위원장님이 대법원장 물러나라 그러고 있어요. 이거 잘하는 겁니까?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한다고요? 자, 그리고 헌법에도 없고 규정에도 없는 이상한 무슨 재판부 만들어서 민주당 마음대로, 민주당이 원하는 재판관에서 좀 끼어들지 마세요, 좀. 민주당이 원하는 재판관에서 재판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거, 이거 잘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이 도대체 법사위 이렇게 운영해. 입법부가 선출 권력이 사법부 마음대로 사법부 수장 내려가라 올라가라. 맞습니까? 대통령실 대변인이 나와서 대법원장 물러가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대통령의 생각 아닙니까? 대법원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헌법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임기 분명히 보장하죠. 이게 지금 전제 봉건 국가입니까? 원님이 1년 때리면 1년이고 2년 때리면 2년이고 원님이 재판관 다 임명해요. 이게 잘하는 나라입니까? 대통령이 대법원장 물러가라고 하잖아. 다 좋은 나라입니까? 여러분 눈앞에 우리 눈앞에 티끌만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 여러분들 눈앞에 들보를 좀 보세요. 지금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시냐고요. 지금 이게 지금 나라가 맞습니까? 입법부가 선출될 권력은 모든 것에 우위에 있다. 나치가 했던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치 행정부가 수권법 만들어서 법 마음대로 만들어서 2차 대전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독재로 가고 있다고 저희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선출될 권력이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가 선출될 권력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그럽니까? 입법부가 다 할 수 있어요? 다 못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왜 이러십니까? 지금 무슨 내란이 진행 중입니까? 무슨 내란 재판부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똑바로 가겠습니까? 이런 거 가지고 시간 끌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인 이거 맨날
국민의힘 정인도 채택했다 그러는데 정인 명단 다 공개해 보세요. 전부 다 민주당이 요구한 정인 아닙니까? 그리고 두세 명 이렇게 슬쩍 끼워주고 당신네들이 원하는 것도 넣어줬다고요? 양심에 손을 얹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뭐 그리 대단합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 죽여버리자, 다 묻어버리자면서요. 이 집들. 그러니까 준비하세요. 네. 네, 박은정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네, 지금, 신동훈 의원님 왜 나가세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최강욱 교육원장은 사퇴했습니다. 그래서 징계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송원석 원내대표도 사퇴하십시오, 그러면. 맞게 그렇게 해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막말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했는데 사퇴도 안 하고 본인 반성도 안 하고 있고 그걸 비호하는 국민의힘은 뭡니까? 그럼 지금 이 상대편에 앉아있는 이 국회의원들 다 내란의 밤에 다 그냥 끌려가가지고 죽어도 상관없다는 그런 태도이신가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왜 사퇴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탄핵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정치 공세가 아닙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민주주의를 말살하려고 했어요. 대통령 후보를 바꿔치기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어떤 사건에서도 적용되지 않았던 그 신속 재판 운운하면서 9일 만에 대법원이 판결했는데요. 그 판결조차도 전원 합의체에 올린 지 이틀 만에 7만 쪽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그 7만 쪽을 제가 로그 기록을 내놓으라고 해도 아직도 안 내놓고 있거든요. 대법관들이 7만 쪽 기록을 다 보고 재판했습니까? 국민들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재판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기록을 보고 재판을 하는 건지, 내 재판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런 사법부의 신뢰를 망가뜨린 민주주의를 날살하려고 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사법부의 수장으로 있는 한 사법부의 독립, 사법부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지금 대선 이후에 혹은 그 당시에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러나고 책임을 졌어야 되는데 내란, 종식 때문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이제서야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늦었다고 생각해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로서 본인이 사법부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을 마지막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틀 만에 전원 합의체로 파기시킵니까?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대통령 후보를 왜 바꾸려고 했습니까? 지기현 판사 왜 형사소송법 명백히 위반했는데 저기 앉아 계신 검찰 출신 의원님들 검사 당시에 구속기간을 날로 다 계산했어요. 시로 계산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명백히 법을 다 위반한 판사를 왜 징계하고 직무배제하지 않습니까? 그 판사를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 대법관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사퇴해야지 이 사법부가 다시 바로 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성도 하지 않고 법원장 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본인이 윤석열입니까? 윤석열 당시에 검사장 회의, 고검장 회의 막 소집해가지고 정치 선동, 정치 공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감옥 가 있어요. 국민의힘 의원님들 정신 차리십시오. 그런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옹호하고 탄핵 재판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주도한 분이 무슨 법사위 간사를 합니까? 반성을 하셔야죠. 사과도 하시고. 그런데 어디 간사를 한다고 나옵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저는 명백히 반대합니다. 그런 윤석열에게 머리 조아리시더니 이제 와서 조희대에게 머리를 조아리십니까? 조희대에서 걔에게 왜 머리를 조아립니까? 조희대가 선출될 권력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까 성석준 의원님 대법원이 민심을 대변한대요. 어떻게 대법원이 민심을 대변합니까? 국회의원들이 민심을 대변해서 국민을 대리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치 공세가 아니고요. 대법원은 국민의 뜻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것이 대법원입니다. 법원이고요. 민심을 따르는 것이 대법원이 아니고요. 대법원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가지고 사법부의 재판을 똑바로 하면 되는 거고 국민의 민심을 대변하는 국회에서 법원의 조직과 대법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법을 만드는 겁니다. 사법부는 입법권이 없는 겁니다. 왜 대법원의 조희대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지금 조희대를 비호하고 옹호하십니까? 조희대 좋으세요? 조희대 좋으십니까? 대법원장한테 왜 머리를 조아리세요? 내란을 옹호한 윤석열에게 조아리시더니 대법원장을 비호하시는 저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자,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 증인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 및 철회의 건은 발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나경원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네, 비교섭 단체 최혁진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저는 하여간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권이 안건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대단한 모욕감과 치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화가 나서 열불이 나서 아마 점심밥도 못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국회 법사위원회 간사로 추천이 됩니까? 예? 나경원 의원 어제 징역 2년 구형 받았는데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것은 법정에 들어가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정당한 정치행위였다? 일말의 반성이 없어요. 제가 주변의 법조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일반 시민 같으면 검찰이 몇 년 구형하겠는가? 최소 5년 이상 구형한다고 합니다. 나경원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를 가지고 2년 구형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법사위원회 간사가 됩니까? 예?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청탁했죠. 사법 청탁. 일반 시민들이 전화라도 할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을 활용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법 거래를 하려고 시도한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 전체적으로 반성이 없어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무슨 소년보 목사 교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소년보 목사에 대한 것이 종교 탄압이라고요? 범죄자를 구속해서 수사하는 게 왜 종교 탄압입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헌법 위에 서려고 한 겁니다. 실제로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경원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신동우 의원도 얘기를 했는데 무슨 민주당이 나치당이 되고 있다고요? 누가 나치당입니까? 누가? 예? 검찰과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유린하려고 하고 헬기를 안치고 특수부대를 국회 안으로 밀어넣으려고 한 게 나치당이지 누가 히틀러입니까? 본인들이 히틀러당이에요. 본인들이. 근데 어디서 나치니 히틀러니 이런 얘기를 감히 할 수 있습니까? 예? 내란 전담재판부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니 나치당의 흉내라고요? 왜 국민이 재판부를 믿지 못하고 사법부를 믿지 못하겠습니까? 사법부가 헌정질서에 대한 수호의 의지가 없어요. 본인들이 그런 의지가 있다면 당일날 내란 계엄이 터지는 날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거리로 뛰어나오고 국회를 방어하고 목숨 걸고 성명을 내야죠. 다 몸살이고 접신문에 코를 쳐박고 죽어도 모자랄 사람들이 사직서도 안 내고 있어요. 국민들은 그런 재판부를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재판부가 내란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고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반성이 없는 국민의힘이 지금 내란을 동조하거나 옹호했을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을 간사로 내세우니까 국민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무슨 민주당이 나치당입니까? 본인들이 나치당이지. 반성하세요. 예? 국회에 들어와서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수천 개의 명연박을 만들었는데 그 수천 명이 무덤 속으로 바닷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사람 원내대표에 대해서 징계도 하면도 못하는 당이 어떻게 국민을 대의합니까? 당장 모두 사퇴하는 게 맞아요. 조희대 대법관 자기가 먼저 자직해야 됩니다. 대법관들 전체 사임새 써야 돼요. 본인들은 우리 여기 의원들은 그래도 4년에 한 번이라도 국민에게 심판이라도 받죠. 한 번 법관이 되면 평생 법관?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재판부를 국민이 못 믿겠어요? 나경원이니까 6년씩이나 재판이 연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판부를 그 검찰을 못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반드시 이 간사 선임안을 철회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인간이 이런 사람이 국민을 대의한다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간사까지 나오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박은정 의원한테 파렴치하니 뭐니 얘기한 당사자들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누가 야해요? 누가? 당신이 이리 오세요. 누구한테 말을 가라 해? 위원장님. 내란 정당이 사과하시라고! 아직 국민들한테 한 번도 사과를 못한 내란 정당이 사과하시라고!
위원님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 여러분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위원님 여러분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준택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자, 이런 인간이라 말하는 거 다 아시고요. 위원님 여러분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치라니까 얘기하는 거죠. 위원님 여러분 조용해 주십시오. 자, 박준택 위원님. 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인사에 관한 사안은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사에 관한 사안은 토론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특정 개인을 두고 전 인격적인 부분에 대한 품평을 한다는 것이 참 마음 무겁습니다만은 이게 워낙 중대한 사안이다 보니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준비를 해왔습니다. 한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우리 나경원 의원님의 간사 선임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안건이 상정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용납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의원님이 안 되는 이유를 정리했더니 한 10가지가 넘습니다.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을 받았습니다. 법사위에 온 첫날 초선은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에게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를 청탁을 했고 부친 소유 사학재단에 대한 교육부 감사 무마를 청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친일 확인이 됐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자유대 행사에 참석을 해서 친일 행적을 보였습니다. 나아베니, 낙가소년이 이런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부정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간사가 될 자격이 없는데 그러나 이것을 깊이 다루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 국힘의 조직 문화가 그런 것 같고 또 단순한 이기심의 발로이거나 또 역사에 무지했기 때문이거나 오래된 일이라서 이것은 저는 묻어두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절대 용납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때 국회를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윤석열 탄핵 소추안 가결 때 표결에 참여하지를 않았습니다.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용산 관저를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이비 종교 세력들, 태극기 모독부대들, 그 수구 세력들 앞에서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윤석열의 스피커를 자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 정신을, 헌법 규정을 어기고 있고 형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중대한 현재형 범죄입니다. 이런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헌법을 무시하고 있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법사위 간사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만약에 나경원 의원이 여기에 법사위 간사가 된다고 한다면 법사위가 국민들로부터 조롱을 당할 것이고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힘이 아무리 관행도 좋지만 상대 당이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을 다시 제기해야 한다는 그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진우 의원님. 이 간사 선임으로 토론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민주당이 힘자랑하고 있고 국회까지 독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랬던 적이 있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의사진행하고 있잖아요. 왜 제 말을 끊습니까? 지금 민주당의 내로남불도 지금 너무 심해요, 수준이. 박효택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 재판 변호하던 분이 법사위에 버젓이 들어와서 1년 이상 지금 법사위에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님은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재판 중에 있으면서 지금 법사위에 있어요. 누가 누구한테 지금 이해충돌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구형받은 것이 간사를 못할 사유라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국정 수행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지금 법사위의 수준을 이렇게 떨어뜨려도 됩니까? 지금 대법원장에 대해서 직함도 부르지 않고 이름 불러가면서 모욕 주고 지금 대놓고 사퇴 압박하고 탄핵 협박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법사위 수준 맞습니까? 그리고 이 자체가 헌법을 망가뜨리는 일이고요. 인체는 심지어는 어이없게도 법관을 왜 특별히 뽑지 않느냐는 얘기까지 합니다. 이거 헌법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도 없이 법사위에 와가지고 보안만 고래고래 지르면은 본인이 무슨 뭐라도 된 것처럼 국민이 군림하려는 겁니까? 이건 매우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당시 우리 패스트트랙 사건,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뭘 했습니까? 공수처 만들고 비례형 연동제 만든 거예요. 단독으로. 공수처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 제대로 실적 냈습니까? 제대로 수사하고 있나요? 민주당 수사 관련해서 단 하나의 실적도 없고 이때까지 국민들을 위해서 세금 그렇게 많이 써가면서 무슨 일 했습니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검찰개혁한답시고 그런 식으로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막기 위한 행위가 패스트트랙 사건이었어요. 그게 왜 문제가 되고 왜 그게 간사 선임을 안 되는 사유가 됩니까?
당시에 빠루를 들고 문을 뜯어낸 쪽은 민주당 쪽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허위로 우리 나경원 간사가 빠루를 들었다는 식으로 지금 허위로 퍼뜨리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면책 특권이 있다고 이렇게 거짓말 막 해도 됩니까?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 여기서 막 얘기해도 되나요?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나가서 좀 자신 있으면 얘기해 보라는 거고요. 그때 이 사진이 있어요. 박찬대 의원이 그 당시에 직접 빠루를 지휘하면서 문을 뜯어내려고 했던 증거 사진이 있는데 버젓이 반대로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간사 선임 오늘 반드시 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발언하십시오. 장경태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의 건에 이 의사일정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국민의힘이 내란을 옹호하고 있고 내란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없는 상태에서 사실 같이 법사위를 하는 것도 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만 이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의 수계에 구치소 접견 기록이 다수 있고 내란의 밤에 윤석열과 통화 기록까지 나오고 있는 이 현역 의원이 사실상 수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간사를 맡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상계엄을 아직도 옹호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좀 처량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비상계엄을 많은 국민들께서 아직도 분노하고 계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실상의 비상계엄은 국민 살해 목적으로 실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 국민 살인죄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내란을 실패한 것이지 기수범이었지 미수한 것이 아닙니다. 예비운모 과정에서 어떤 비상계엄 이 계획이 발각이 돼서 저희가 국회가 막은 것이 아니었고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국회로 진주시키면서 국회가 겨우겨우 계엄해제 결의안을 표결해서 막아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아직도 내란을 옹호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할 반성과 사과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리고 그 대표적 인사가 사실 나경원 의원이기 때문에 더더욱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심지어 나경원님 두 분께서는 또 법원장 아니시겠습니까 현직? 그럼 무슨 우리나라가 부부 법치국가도 아니고 아니 남편은 법원장이고 부인은 법사위 간사고 이런 식으로 운영돼서는 더욱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찌되었건 저는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 수계와 내통하고 지금 방조하고 사실상 공범으로까지 보여지는 부분이 법사위 간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 의견이고요. 어찌되었건 저는 좀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매를 보는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가만히 있어도 반성하고 그런데도 국민이 매를 때리실 거예요. 곽규태 의원님 제가 보기엔 3년 뒤에 못 볼 것 같아요. 국회에서. 그래서 안타깝고요. 어찌되었건 저렇게 하신 분들이 다 국각증 공천 자신 있다고 부산 서구동구에서 자신 있어 하시나 본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 박근혜 대통령 옹호했던 사람들 다 그 후에 국회에서 못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초선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앉아있지 마시고 초선도 발언하시는 거 전 좋다고 봅니다. 많이 발언하시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열심히 발언하시고 계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간사 선임의 건은 저는 선임 안건 상정 자체도 반대하고요. 만약에 안건이 진행이 된다면 저는 무기명 표결로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네, 곽규태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네. 지금 간사 선임을 두고 이렇게 인선에 관한 것 가지고 토론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죠. 의사 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의사 진행 말을 하잖아요, 지금. 위원장님 보고 할게요, 그러면. 의사 진행 발언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선에 관한 안건이 올라왔을 때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토론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의사 진행이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님. 잘못된 거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온 허위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인신공격하듯이 하는 발언을 했을 때는 제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란이 일어난 사실이 허위 사실이며 내란 법을 옹호한 행위가 허위 사실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아무도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곽규택 의원님 혼자서 이 법사위 회의를 난장파티 만들고 있어요. 일어서서 고성을 지른다든지 목소리 낮추세요. 예의도 갖추시고. 본인이 제가 지금 아니, 하고 있는데 위원장은 초선이라고 위원장이 지금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의는 좀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에 있는 장사미사도 우리 곽규택 의원처럼 하지는 않을 것 같으네요. 이게 무슨 행태를 부리는 겁니까? 저한테 제일 처음에 하신 말이 야초선이에요. 야초선. 그리고 무슨 패스트트랙 사건 가지고 자꾸 말을 하시는데 이 역사적인 사진 한 장 보십시오. 박찬대 의원이 왼손에는 망치를 들고요. 오른손에는 물병을 들고 이렇게 회의장에 난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민주당 보좌진이 빠루를 들고 온 겁니다. 그 빠루를 국민의힘에서 뺏은 거예요. 뺏어가지고 이렇게 민주당에서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여준 겁니다. 그거를 프레임을 갖다 씌운 거예요. 거짓으로. 예? 보세요. 박찬대 의원이 이 정신이 이상해 보이는 사람처럼 해가지고 왼손에는 망치,
오른손에 물병을 들고 흔들고 있잖아요. 보세요. 보시라고. 그러니까 이런 허위 사실을 가지고 지금 간사 선임을 빙자해가지고 인신공격하고 있고 허위 사실 유포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위원장님께서 이 간사 선임 안건을 올리셔가지고 이거를 내용을 토론시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초선이라도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육선이신 위원장님께서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을 열었어야지. 이상입니다. 회의장을 폐쇄한 게 여러분이에요. 나경원 원내대표도 박지원 의원님 그냥 의사진행 발언하시면 됩니다.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토론 종결도 없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시면 됩니다. 네,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네. 자꾸 얘기하지만 법사위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어떻게 협치도 중요하지만은 내란 세력들과 함께합니다. 내란 청산 없는 협치 없습니다. 내란 청산은 시대의 요구이고 국민이 전체적으로 70, 80%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졸졸졸 따라다녀가지고 앞으로 국민의힘이 미래가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간사만 하더라도 거기에 관계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나경원 개인적으로도 친하기도 하지만은 참 안 됐다고 생각해요. 중진 의원이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다 충성했지만 장관 한 번도 못하고 당대표 나오려니까는 초선들 시켜가지고 서명운동하고 또 서울시장 하려고 하니까 명태균 시켜서 오세훈 시장보다 더 지지도가 높은데 까버리고 다 못했잖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저는 졸졸졸졸 따라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그걸 간사하지 마세요.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얘기하는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시키고 싶으면 장경태랑 말처럼 당대표를 시켜드리세요. 당대표. 아니 생각해봐. 얼마나 억울해.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여기 와서 그러는 거야? 시키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 망신당하고 이거 해서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법원장이니까 아내다가 법사위 간사해서 되느냐? 남편까지 욕먹이고 있잖아요. 어? 돌아가셨어요. 너무 무리합니다. 대박. 너무 무리해요. 박균태 실수했어. 박균태 완전히 정말 실수했어. 너무네요. 아 저러니까 자기 형님한테도 야단들어. 할 만한 말을 합시다. 박규택 의원님 오케이. 심합니다. 지나칩니다. 불타시면 안 됩니다. 박규택 의원님 다른 기회도 아닌데 지나칩니다. 잘못됐습니다. 남편 이야기가 왜 나와요? 윤리 제속감입니다. 남편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법사위가 왜 나왔는데 남편 이야기가 왜 나와요? 너무 무리하다! 여기가 어딘 줄 압니까 지금? 박규택! 너무 무리해! 인간 좀 되라, 인간 좀! 인간이 되라고! 인간이 되라고! 남편이 법원장이면 인간이 돼! 그거 아니야. 남편 얘기한 것이 인격의 문제는 아닌데 당신은 인격의 문제야! 이건 법격적인 문제지만 당신은 인간의 문제라고! 사람이 되라! 사과부터 하세요. 사과부터. 왜 나갑니까? 사람이 돼! 이야기 누가 먼저 했어요? 한시간부터 연관성이 왜 있잖아요. 있어요 그게? 법사위야. 인간이 되라! 그게 왜 연관성 아닌데? 아무 말을 왜 판단해요? 자 위원님들, 자 위원님들, 이거 잘못했죠. 법사위원을 가족을 왜 물어봐요? 네, 사과부터 하세요. 네 위원님들 조용해 주십시오. 네, 자 나경원 의원님 신상 발언해 주세요. 잘못된 거예요. 자 박균택 의원님, 박균택 의원님, 남편 이야기 박균택 의원님, 박균택 의원님, 네 자제해 주시고요. 그냥 이 문제는 위원님들과 추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냥 넘기지는 않겠습니다. 자 나경원 의원님께 신상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신상 발언 플러스 토론까지 하겠습니다. 아 토론은 아니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었는데 신상 발언과 의사진행 발언을 겸해서 해주십시오. 3분보다 시간을 좀 더. 네, 5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조금만 중단해 주세요. 신동우 의원님, 신동우 의원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사위 간사 선임권을 갖고 한마디로 면책특권 아래서 이런 온갖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의회가 이렇게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자괴감을 금치 못합니다. 도대체 국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위원장님? 간사 선임의 건은 아시다시피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교섭단체가 이 교섭단체를 대표해서 상대당과 협상할 사람을 내놓으면 그대로 선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얼마나 편파적으로 회의를 운영하시느냐, 우리 상임위를 운영하시느냐, 주진우 의원을 교섭단체인 우리가 일소위에 배치해달라는 것도 마음대로 다른 의원으로 바꿔치기 합니다. 이거는 국회 역사상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조용히 좀 해주세요. 의회 민주주의가 뭡니까 도대체? 패스트트랙 기소를 한 다음에 국회에서 한마디로 이 우리가 발언을 하려면 발언권을 박탈해, 경고해, 퇴장해. 이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바로 의회 독재입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고 앉아갖고 모든 법안은 입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외피를 쓰고 지금 의회 독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제발 좀 경고 좀 시켜주세요. 저는 이건 표결 사안이 아닙니다. 표결 사안이. 지금 민주당이 내놓는 저 구형받았다고 정청래 대표가 그만두라 그러는데요. 그 논리라면 대통령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왜? 대통령은 분명히 대법원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 취지로 판결이 환송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는 게 먼저입니다. 먼저. 그 논리라면. 자, 내란 이야기하는데 민주당은 내란으로 민주당의 실정 덮으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내란몰이의 끝판이 결국 내란의 유죄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내란 전담재판분이 대법원장 사퇴니 하면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민주당은 저는 이 패스트트랙 기소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우리 당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폭력으로 행사해놓고 그걸 나빠르니 운운하면서 저한테 뒤집어 씌우고 자유한국당에 뒤집어 씌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이 한마디로. 민주당이 폭력을 썼잖아요. 민주당이 빠루를 들고 와서 문을 뜯고 그리고서는 이것을 우리를 기소를 했습니다. 23명을. 여러분, 저는 이 패스트트랙 기소로 민주당이 의회 독재에 날개를 달았어요.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면 경호권을 발동하겠다. 퇴장을 해라. 이게 의회 민주주의입니까? 육선 의원 하신 추미애 의원님, 이런 의회 보셨습니까? 간사 선임에 대해서 표결한 적 한 번이라도 있으셨습니까? 일소위 해당하는 거 위원장 마음대로 이렇게 교체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의회 독재입니다. 이제 의회를 완전히 독재적으로 장악했다고 이제 사법부까지 장악하겠다고 합니까? 사법부 장악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란 재판 반드시 유죄로 만들어야 되니까 혹시나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들어라, 대법원장 사퇴해라. 두 번째는 뭐냐? 이재명 대통령 재판 정지된 거 5개 혹시라도 재개될까봐. 이재명 대통령 재판으로 결국 유죄 판결 받을까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등장하는 순간 작년에 민주당이 그 무자비한 의회 독재를 완성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순간 이제는 입법, 행정, 사법을 모두 장악하는 일당 독재 국가로 가고 있는 이 상황. 저희 국민의힘은 이 법사위에서부터 이러한 사법부 파괴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사위에서 이 민주당과 간사로서 협의할 대상을 그리고 민주당과 간사로서 이야기할 대상으로 우리 당은 저를 지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호선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국회의 관행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이런 발언을 해왔습니다. 더 이상 표결 운운하시지 말고 우리가 낸 의견대로 간사 선임의 안건을 형식적인 이 안건을 일단 제가 그 위원장에 대해서 지금 신상발언교회에 우리 나경원 의원께서 저를 향해서 육선 의원이 이런 것을 보셨나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제 입장을 한번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우선 모든 것은 선후가 있습니다. 인연법이라고 하죠. 먼저 원인이 있고 그게 대응하는 현상이 있는 겁니다. 그걸 연기법이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 의원께서는 신상발언 기회에 이재명 정부가 내란몰이로 실정을 덮으려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이제 취임 100일이 됐고요. 국민이 일 잘한다. 대통령에 대한 업무 평가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무슨 실정을 덮기 위해서 내란몰이를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바로 그 내란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파면이 됐었고,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서 헌법 절차에 따라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걸 앞뒤를 뒤집어서 내란몰이를 한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현직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문부수고 계엄 해제를 하려는 국회의원을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는 걸 제가 육선하는 동안 그 꼴을 볼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권력을 써서 중단된 것처럼 그 재판 제기를 두려워한다라고 하시는데요. 대통령 되기 전 재판을 빼먹지 않고 꼬박꼬박 성실하게 응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84조에 따라서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는 것이고,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그 불소추 특권의 해석상 재판도 중단된다 하는 것이 다수 헌법 학자의 견해였고, 그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 제기를 두려워한다 이런 말을 법사위 간사 되시려고 소망하시는 분이 법상식에 어긋나는 말로 여기를 정치 세력을 선도한 자리로 삼으시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김용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나경원 의원님이 발언하실 때 그런 인식을 하시니까 법사위 간사가 못 되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적어도 오늘 이런 정도의 문제 제기가 됐으면, 적어도 이런 문제 제기가 됐고 국민들께서 그 문제가 타당하다라고 보시는 상황이라면 사과부터 해야죠. 어떻게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관행이니까 나를 빨리 선임해라, 이렇게 당당한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뻔뻔한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두렵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과거 관행 얘기하시고, 그리고 뭐 과거에 표결을 한 적이 없었다 말씀하시는데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좋은데 내란이 저질러졌고,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고 종식되지 않고 있고 청산되지 않고 있는 이 상황과 같습니까? 과거가? 내란 얘기 지겨우시죠? 저희는 죽다 살아나온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지겨워도 귀에가 딱지가 붙어도 계속 들으셔야 돼요. 왜 계속 들어야 되는지 아닙니까?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 얘기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내란의 강을 좀 건너가세요. 이제 정신 차리고. 자, 위원장님, 저는 지금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게 내란이 터져도 관행 얘기하면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의사진행 발언을 쭉 들어보니 대부분의 의원들께서 나경원 의원에 대한 간사 선임을 매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안건을 처리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표결 처리해야 된다고 보고, 표결 처리하려면 국회법 112조 5항에 따라서 인사사항이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로 투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민주당의 국회가 아니니까 의회 독재의 역사를 또 쓰고 있으니까.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이에요. 네, 국회법 112조 5항은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고 되어 있군요. 네. 네. 반장이 아니라 부반장, 부반장, 반장 얘기하지 마세요. 반장도 아니고 부반장도 아니잖아요. 우리 교섭단체의 대표를 뽑는 건데 민주당이 국회 경제처도 뽑으십시오. 그런 룰이라면 안 되는 겁니까? 국회 정치를 이렇게 국회 정치가 추천을 한 게 아니고 저희가 고박했다고 하면 의견이 안 되는 거니까 다른 분을 추천해. 양심이 있으세요. 사과를 받아야겠어요. 맞아 안 맞아? 박표 때는 들어봐요. 맞아 안 맞아? 여기서 법원장 사람이 남편인데 이게 맞아요? 내가 딸이 뭐하지 무슨 상관이에요? 국감을 안 받잖아요. 아니 직업인 거 다른데 왜 그러지? 기관하고 다르죠. 변호사는 직업이지 뭐. 기관이니까 적절하지 일이 맞아요. 기관이가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머리가 나빠요. 박표 때면 기관한테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건 딴 얘기죠. 기관 없어요. 좀 의사진행 발언 좀 주세요. 공문 여기서 하시면 어떡합니까? 가져가 감사가 돼 있을 때 가져가 정상적으로 가족으로 어떻게 감사를 해?
위원장님, 저 의사 진행 받아주세요. 너무 명백하네 그거는. 다른 건 다 문제가 있지만. 사과하세요. 저한테 천박하다고 없죠 사과해. 사과하세요. 표결에 붙이는 것은 의회 독재의 또 다른 역사를 쓰는 겁니다. 하지 말아주십시오. 의원들의 개별 의원들의 의사 표시를 보장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중단해 주십시오. 중단해 주십시오.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께서 이것을 표결에 붙이면 저희는 헌법재판소로 이것을 가져가겠습니다. 그렇지, 헌법재판소도 민주당이 장악했으니까 마음대로 하겠죠. 민주당은 마음대로 합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여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냥 강제로를 나가시면 왜 간사를 나오시죠? 왜 간사로 와서 이러려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정가에 단합 주셔가지고 왜 간사로 가져가는 와서. 거예요, 근데? 아니 이게 중요한데 왜 간사로 와서 그러는 거야? 왜 간사로 와서 이렇게 많이 했어요? 공공하게 운영하셔서 많이 갑자기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여기 더 앉으실 이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 마이크도 안 들어오냐면 이걸 안건을 불러줘야지. 이거는 표결 사안이 아닙니다. 교섭단체가 추천한 것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무식행위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전할 수 있게 표결해 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코미디 더 이상 하지 맙시다. 하고 면책 특권 안에서 온갖 허위 사실을 폭로하면서 자, 오늘 안 되죠. 위원장님, 위원장님 취하고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선임을 부인한다는 말이 위원장님 정치 역사에 한 번도 기록되는 순간입니다. 정치 역사에 한 번도 기록되는 순간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멈춰주십시오. 대한민국 헌정사 한 번도 기록하신 겁니다, 지금. 의사 헌법이나 이부의 표결한 문제가 없으면 제적위원 과반제 찬성과 신성위원 과반제 찬성을 의견한다 되겠습니다. 간사 선임의 건은 우리가 내 의사 선임으로 그동안 표결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 왜안 했습니다. 이 양심에 따라서 안 했습니다. 왜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법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게 왜 한 번도 안 됐습니까? 위원장님, 이거 역사에 남습니다. 저하고 말씀 하시고 위원장 오신 거예요? 저 이재명께서 오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왜 저희한테만 계속 이러시는 겁니까? 저쪽에서 단 한마디도 안 하시면 왜 저희한테만 계속 이러시는 겁니까? 위원장은 왜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아니 간사를 가지고 이러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아니 왜 간사로 와서 한다고 그러는 게 문제가 많은데? 우리 사실이잖아요. 누가 마음을 사실해요? 누가 빠르게 들어요? 사회에 안 갔어요? 빠르 들었어요? 빠르 그날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나예요. 이 진행을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왜 문을 막았어요? 왜 문을 막았어요? 왜 회의를 방해했어요? 회의를 방해한 사람 누구예요? 그날 진행을 방해한 사람 누구예요? 사람들의 지휘하에 자기가 된 거잖아요. 나 경험 원내대표의 지휘하에 회의를 다니는 건데 왜 방해하는 거예요? 자기들 다 써나갔어요. 자기들 다 써나갔어요. 자기들 다 대한민국이 일제를 겪었어요. 그게 자위대 천지기념을 다 써나갔어요. 자위대 천지기념을 다 써나갔어요. 정해도 하세요, 자위대 천지기념을 다 써나갔어요. 그리고 윤석열 관장을 다 써나갔어요. 윤석열 위원회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비상경과 윤석열을 저도 반드시 안 받았어요. 아니 뭐가 의사실이라는 거야? 다 사실만. 해결장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다 사실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하세요.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조금 전 김용민 의원께서 이 안건의 투표 방법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간사 선임을 무슨 무기명 투표를 합니까? 일수는 마음대로 배치하고 반사도 안 하고 그러면 그때 마음대로 하십시오. 계속 국민이 내놓고 회장하는 것에 대해서 말려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한 거라고요. 위원장님,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경원 간사 선임의 건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나경원 간사 선임의 안건은 나경원 의원님을 법사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는 내용으로 인사에 관한 안건인 관계로 국회법 제112조 제5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의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국회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장경태 위원님, 네, 박준태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회의실에 계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께서는 속히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태 위원님은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었기 때문에 감표위원석으로 속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시는 사이에 투표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에 기표소로 가셔서 투표용지의 가불안에 한글 또는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될 것입니다.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표소로 이동하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제일 마지막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위원님들 중에 박준태 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이동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국회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다시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비교섭단체이신 박은정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님들께서는 속히 입장하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실에서는 소위 회의실로 가셔서 한 번 더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위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표를 진행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십시오. 네, 명패 수는 1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주십시오. 네, 지금 네 촬영하는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투표 용지가 찍히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개 좀 비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네, 투표 수도 10매로서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표 중 부 10표로 의사일정 제2항 나경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